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엄마가 하루 넘게 집을 비운 사이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두 아이 모두 천만다행으로 의식은 찾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서 생긴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학교의 돌봄 교육도 신청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여러 차례 권유한 지역 아동센터 보살핌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언제든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준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소중히 다룰 의지가 없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적임자에게 대신 맡기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법과 제도가 그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형제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게 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노래는 임지훈의 내 그리운 나라입니다. 네, 임지훈의 내 그리운 나라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 형제 이야기 듣자마자 떠오른 노래였고요. 제가 많이 좋아하던 노래인데 울다 지쳐 잠이 든 형제들이 그리워하던 그 나라 우리가 노력해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659님 가슴이 찡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8711님 요즘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어른 노릇 제대로 못한 제 탓이라 여깁니다. 네, 저도 제 탓이라고 가슴을 좀 치겠습니다. 광고 듣고 표창원이 만난 사람 이대우 형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을 읽기 잊지 마세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범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형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30여 년 형사 경력 동안 붙잡은 범죄자가 무려 1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강력계의 전설 이대우 형사 얘긴데요. 최근에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한 권 냈다고 해서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들 코너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계시네요. 이대우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고요. 예, 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막 대화를 나눴는데 유튜브로 보셨나 봐요. 아, 예. 그래서 5561님께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두 분 광고 나갈 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뭐 경찰
저도 네. 현직이지만 경찰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만나면 뭐 옛날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만나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못 만난 분인데도 네. 저희들끼리 할 얘기 많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권일용 교수 프로파일러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권일용 교수와 이대호 형사와 제가 셋이 다 동갑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이런저런 저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딱 얼굴만 보셔도 네. 저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마 작년에 종영했던 도시경찰 예. 네, 주연 배우셨고요. 주연 배우는 아니죠. 엑스트라. 그리고 이제 좀 멀게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찰청 사람들, MBC 경찰청 예. 사람들 기억하실 건데 네. 어떠십니까? 지금 뭐 그런 유명세 좀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네. 너무 아른 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막 사인해달라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질문부터 조금 슬픈 이야기를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실종됐던 의암호, 예. 그 사고, 정말 가슴 아픈데, 수사 중이시죠, 이 사건? 예, 지금 관련자들을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사건 현장 CCTV 등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네.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결과를 저희들이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30여 년 형사 경력이시고요. 예.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붙잡으셨어요. 예. 이게 도대체가 예. 1년에 거의 30명 넘게 근거를 하신 건데 네. 이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뭐 간략하게 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예. 이게 소회를 풀어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1000명이라는 숫자를 우연하게 이제 제가 쉬어보게 됐는데 예. 사실 저는 우리 경찰 승진하는 제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로 특진을 많이 했어요. 사건 가지고. 공적 조서를 예.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 이제 근거 인지 보고서라든지 맞아요.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모았습니다. 그냥 8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저도 내가 형사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네. 과연 몇 명이나 잡았나? 그래서 한번 쉬어봤어요. 예. 쉬어보는데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네. 굳이 더 쉬어봐야 뭐한 의미도 없고. 이미 1000명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네.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9193님이 이 형사님께 잡힌 범죄자 1000명 중에서 혹시 출소 이후 감사 인사 온 사람도 있었나요? 예, 감사 인사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바로 출소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출소했다고 신고식을 하는데 이건 신고인지 아니면 이건 너 조심하라는 아하. 건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러면 뭐 와서 언제 시간 날 때 밥이라도 먹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실제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예, 예. 아하. 그러다 보니 오소라님께서 예. 1000여 명의 범인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죄값 치른 후 혹시 위협은 안 받으셨나요? 아직까지는 대놓고 네. 위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장기형을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일을 갈았다. 너 나오면 죽여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일을 갈았었다. 예. 근데 나오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갱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죠. 마음 잡고 예. 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 이대호 지금의 형사 과장님이신데 이대호 형사께서 경사 시절이셨을 거예요. 제 예, 기억으로는 예.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경찰대 교수였고 너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응원을 열심히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응원하는 거? 아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제가 오래됐죠?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지금도 이제 날렵하시지만 예. 완전히 뭐 눈매나 이렇게 얼굴이나 이 몸도 정말 이렇게 날쌔다 그럴까요? 이런 예. 이미지가 아주 강했었고 말씀도 좀 강하게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고 지금도 뭐 마음은 한 30대? 본인 생각은? 예. 네. 우리 이대호 형사께서 범인을 얼마나 잘 잡았냐면요. 몇 가지만 뽑아보면 2005년에는 강도 수사 베스트 수사팀에 뽑히셨고요. 2008년 조직폭력 베스트 수사팀, 2016년 사이버 수사 분야 우수 수사팀, 2017년 결국은 사이버 수사 분야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거는 형사를 하다 보면요. 네. 형사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만 잡았을 뿐인데 어느 때 되면은 이렇게 인증표도 주고 네.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학력고사 뭐 만점 받은 친구가 어떻게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공부가 저에게 제일 쉬웠어요. 이 느낌 팍 들어요.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네. 자, 범인을 잘 잡는 노하우. 예. 어떤가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타고 나셨나요? 딱 보면 저 범인이야.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제가 관상가도 아닌데 사람만 보고 그냥 네. 네가 범인이야 이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예. 이제 어떤 우리는 형사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범죄 수법이라든지 예. 범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몸에 이기다 보니까 네.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사람이 붐비는 곳 아니면 버스 승강장 아니면 지하철 한승구 네. 이런 데는 밀집하면 소매치기들이나 뭐 몰카범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업적으로 이게 뭐 소매치기나 걔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아하. 쓱 보면은 쓱법이 있어. 걔들의 예.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오는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이거 뭐 오래 하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렇다고 말씀이시고 봐요. 예, 그냥 예. 단시간에 배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네. 축적되다 보면은 그게 네. 노하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개인적으로 범죄 사냥꾼 이 사이트도 운영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그 시민들도 같이 응원 격려 참여도 해주셨었죠. 예, 그때 이제 제가 경사 승진하고 나서 맞아요. 예. 우리 경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편견을 내가 하고 있는 형사 생활을 가지고 한번 그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네. 현장 체험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 형사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맞아요. 예. 범인도 잡고 뭐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출장 따라다니신 분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경찰관이 되신 분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음. 지금 일선에서 형사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교육자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해를 안 했는데 그렇게 전부 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를 보고 이 낚시 내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유인을 해서? 경찰하기를 네. 걷게끔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하. 자, 1000여 명이 넘는 범죄자를 검거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기억은 당연히 못 하실 테고요. 예. 인간의 기억의 한계상.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자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계획해가지고 네. 60, 70대 노인들만을 물색해가지고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을 해가지고 3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과실에 의한 내가 운전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거다. 이렇게 자수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뭐 어쨌든 간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관계에서 고령이다 보니까 예. 많은 그 합의금 필요 없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금 한 2천만 원만 내면 불구속하는 이런 걸 역이용해서 예. 수억 원을 그 편취했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이미 끝났는데 네.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요. 어허. 대법원까지 가서 15년 징역형을 확정해가지고 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노인분들의 네. 그런 억울한 죽음을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셨으면 자칫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수억 원을 꿀꺽 해서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범죄를 할 수도 있었고 또 하고 그렇죠. 심지어 또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해서 예. 수법을 전수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죠. 그럼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강력 경찰의 전설 같은 이대호 형사도 풀지 못한 미제 사건이 혹시 있나요?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예.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게요. 있습니다. 한 17년 전인데요. 네. 제가 서부경찰서에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경사로 재직한다가 있을 때 이제 살인사건이 홍은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그 부식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칼에 찔리고 한 목이 한 3분의 2쯤 잘리는 아이고. 그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본부가 이제 설치되고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러고 저는 승진하고 서대문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네. 그게 이제 미제 사건으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었는데 네. 그 사건만 생각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공소시효 지난 이후에 예.
그 공소시효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떠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하. 직접 서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서고를 뒤졌더니 그 사건은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되니까 자연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장기 미제 사건 팀으로 가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지금 5951님께서 지금 어디선가 그 홍운동 살인 사건의 범인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범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폐지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 그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기 안 하실 거죠? 하지. 네. 참 미제 사건 어떨까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경우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 뭐 피해자 주변인을 원한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독립수법 전과자 이 사건의 미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그때도 굉장히 용의선상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리바이 거짓말하고 그날 당일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그런 흔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너무 쉽게 포기를 했던 그때는 조금 이제 수사 경력도 좀 미진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이후에도 네. 그 당시에 사건을 다시 보고 한번 해보려고 갔었는데 그런 결과. 예.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인이라고 생각된 용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증거가 완전히 충분치는 않고요. 예. 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자백을 얻어내십니까? 진실의 방으로 가야죠. 진실의 방. 이거는 영화 속의 이야기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수사하면 큰일 나죠. 그럼요. 선중후포. 먼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아하. 범인을 체포하기 때문에 네. 굳이 얘가 뭐 부인한다고 그래도 옛날처럼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조사 네. 받아서 하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예. 네. 선중 후폭.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시간도 쫓기고 특히 뭐 강력 사건일 경우는 언론에서도 뭐 안 잡나 못 잡나 경찰 무능하다 뭐 이런 기사 나니까 일단은 용의자 잡아놓고 자백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맞습니다. 먼 과거에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 나중에 20, 30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가 된 경우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선중 후폭이 아주 원칙이 철칙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와 얘기 중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대호 형사께서 처음부터 경찰인 것이 아니라 예. 경찰이 되기 전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기사, 염색공장 영업사원, 과일 노점상, 꽃 화분가리. 이 정말입니까?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다 때려치웠습니다.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예.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아하. 찾다 보니까 예. 이 경찰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경찰이 적성에 맞는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채용을 해봤는데 3개월을 못 넘고 다 때려치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경찰관이 돼가지고 해보는데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음흠. 뭐 이렇게 추적해서 잡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있고 네. 이게 또 수갑 채우는 그 손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낚시에서 나는 손맛이 아니라 수갑 채우는 손맛. 네. 예. 은팔찌. 그런 예. 거에 빠지니까요. 아하. 좀 그래서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 그리고 아하. 또 이상하게 일복이 많아서요. 네. 맨날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범죄와 이 범인들이 계속 앞에 나타났군요, 예. 그냥. 뭐 첩보도 망언이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천직이다. 진짜 천직인 것 같으네요.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경찰관 생활을 했지만 동료 중에는 참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경찰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에다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니 정말 천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30년간의 경찰 활동, 형사 활동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예. 책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경찰. 이거 예. 뭐 그냥 그 출판사에서 정해준 건가요? 잘 팔리라고? 아니면 정말 본심이신가요? 뭐 본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경찰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네, 앞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예. 안 나오고 네. 또 정말로 제가 이렇게 경찰을 하면서 형사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네. 경찰하기 정말 잘했구나. 아.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범인 검거할 때 말고 또 언제 정말 내가 경찰하길 잘했구나, 천직이구나 이런 거 느끼셨을까요? 일단은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수사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도 있지만 가장 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이 예. 감사하다, 고맙다. 예. 이렇게 이제 조금 감사의 표현을 인사말을 건넬 때 아하. 굉장히 뿌듯함, 네. 예,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준다는 것만큼 큰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반면에 예. 뭐 아무리 이대호 형사라 하더라도 뭐 지난 30년 하루하루 모두가 다 보람 있고 뭐 즐겁고 그런 것만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나 정말 이거 경찰 하기 싫어. 왜 이 길 택했을까? 이런 적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예. 물론 이제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신고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예. 절대 그렇지 않고 범죄 피해에 뭐 말려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 야기하기 싫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뜻을 그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아들 딸들 믿었던 아들 딸들의 일탈 행위로 밝혀질 때 예. 그래서 좀 허무하죠. 그리고 또 반드시 네. 법에 뭐 이거 구속시켜서 뭐 재판장에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뭐 정관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구속됐을 때 아하. 그런 허탈감이 좀 안 좋죠. 경찰로선 최선 다했는데 네. 딱 검찰로 가더니 분명 구속돼야 될 텐데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네. 혹은 법원에서도 판결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보셨겠네요. 유전무죄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네.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런 구속도 안 되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그런 서류들이 꺾일 때 그때 이제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불기소 처분 같은 네. 거 이끌을 때. 0824님 문자 주셨는데요. 조카가 춘천경찰서에 있는데 능력 있으신 상사님 뵈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든든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조카분 누구신지 안 밝히셨으니까 이건 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고요. 5085님 음성은 푸근하게 들리는데 경력만큼은 어마무시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많은 응원과 격려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앞으로 혹시 남은 꿈이 또 있을까요? 이대호 형사님? 뭐 저는 그냥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네. 뭐 현장에서 불러준다 그러면 네. 그 제가 정년을 하든 명퇴를 하든 예. 그때까지 현장에서 뛰고 싶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제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네. 활용해서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예. 뭐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영원한 범죄 사냥꾼, 영원한 경찰을 꿈꾸시는 우리 이대호 형사의 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네, 매주 뉴스 하이킥의 가장 마지막 코너를 장식하는 스포츠 소식 코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하고요. 결과에 대한 분석은 잘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은 늘 엇나갔던 M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히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들어오세요. 네, 애청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목소리 톤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이 오는 이 발걸음도 좀 예. 가벼웠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맞추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양키스전에서 부진하고 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아하.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제가 다행히 또 맞췄습니다. 예, 4승에 달성한 류현진 선수. 홈 경기 첫 승이기도 해서 너무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도기자 예상이 맞았는데 두 번 틀리시고 이제 한 번 맞추셨으니까 앞으로는 쭉 한번 전문가로서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리뷰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 경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뉴욕 매치 원래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항상 강했던 팀이었거든요. 예. 이제 8경기 나와서 통산 평균 자책점이 1.20 진짜 네.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사실 경기 초반에는 이제 피안타를 좀 많이 허용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습니다. 1실점도 이제 경기 초반에 나왔고요. 네. 이때 이 류현진 선수의 이 팔색조 본능이 또 바로 나왔는데요. 예. 류현진 선수가 1회 때 이 체인지어브를 던지다가 안타를 많이 허용을 하니까
보니까 음. 이 바로 2회 때부터는 이제 투구 패턴을 바로 이제 바꿔서 네.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모습이 좀 주요했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의 그 야구 IQ라 그럴까요? 그렇죠. 정말 이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분석들 뭐 예상들 많았는데 바로 그게 발휘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키스전 때는 뭐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대 타자들이 뭐 패스트볼에 좀 강하게 나온다 이랬을 때 뭐 체인지업, 커브 좀 위주로 집중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 타자가 완전 노림수를 갖고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 매치전에서는 좀 바로 체인지업이 공략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이제 투구 패턴을 바꾼 게 좀 제대로 주요했습니다. 네. 뭐 결국 4승 거두기도 하고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가 이 지난번에도 사실 이 패스트볼 구속이 80마일 후반대 이제 89마일에서 좀 이 머물면서 아쉬운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이번 경기에서도 이 패스트볼 구속은 이 평균 90마일을 찍지는 또 못했고요. 네. 그 부분이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패스트볼 구속이 안 나오더라도 예.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류현진 선수가 원래 또 알고 있는 선수고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하.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보다도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클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변화하고 팔색조 투수를 하더라도 그 페스트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뭐 체인지업이든 뭐 커터든 제대로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커브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히 양키스를 앞으로 또 만나게 된다든지 할 경우 포스트 시즌 올라갈 경우 앞으로 구속이 또 안 나오면 이게 완전히 고착된 거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 원래도 이 네. 다저스 시절에서도 구속이 빠른 투수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이제 하죠. 네. 이 그 약점을 사실 이제 컷 패스트볼과 이제 체인지업을 또 다른 이 변형 패스트볼 유형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패스트볼이 느려도 상대 타자들이 패스트볼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네. 뭐 체인지업으로 가라앉는다거나 아하. 아니면 몸쪽으로 파고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이 구속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던지는 투수들은 여태까지 또 메이저리그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예. 이 류현진 선수도 사실 네. 그런 쪽으로 이 생존 전략을 잘 짜간다면 아하. 이 뭐 구속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렉 매덕스, 뭐 톰 글래빈 이런 선수들이 그랬죠. 그렇죠. 뭐 제이미 모이어 뭐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80마일 중반대 패스트볼로도 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후보 5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던데요. 작년에 사실은 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아쉬웠었잖아요. 정말 아쉬웠죠. 이제 8월 달에 이 4경기. 사실 이게 네. 또 양키스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류현진 선수에게는 좀 이 악연인데 그러니까. 이 4경기를 부진하면서 또 사이영 아쉽게 2위에 머물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이 좀 강력한 수상 후보가 비버. 있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셰인 비버 선수인데 네. 올 시즌이 정말 짧은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등판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탈삼진을 100개 넘게 잡았고 예. 7승 1패. 사실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지금 당장 비버가 등판하지 않더라도 사이영을 이제 비버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미 네, 이 류현진 선수의 수상 가능성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이적 첫 해, 또 FA 첫 해 제대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이 토론토를 가을 야구까지 이끄는 뭐 그 정도로 일단은 네. 좀 만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가을 야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 이대로라면 이제 리그 3위잖아요. 토론토가 양키스에 뒤쳐서 2.5게임 차까지 네네.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홈 친정이죠. LA 다저스 구장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경기를. 이게 요번 포스트 시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선수단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외부 차단, 외부 접촉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 디비전 시리즈부터는 이제 이 포스트 시즌 열리는 구장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아메리칸 리그 팀들은 2개 구장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 류현진 선수의 친정팀이죠. 네. LA 다저스의 다저 스타디움이 또 한 곳이고 또 다른 곳은 이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petco 파크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지금은 이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2위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리그 8위죠. 이제 리그 8위로 진출을 해서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이제 페코파크에서 또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7위로 진출을 한다면 이제 다저 스타디움에 다시 설 가능성이 있지만 예. 지금 뭐 사실 요 3연전 양키스 3연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아니, 답답하다. 아니 뭐 3경기 연속 홈런 6개 이상을 때려야 되는 그 괴물들하고 메이저리그 어떻게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약물 검사, 도핑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 좀 양키스 타선이 무서웠는데 네. 어쨌든 뭐 페코파크에서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페코파크에서도 통산 정말 강했던 1점대 평균 자책점이기 때문에 예. 뭐 어디에서 던지든 뭐 자기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예.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제 처음 3연전을 승리를 해야지만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포스트 시즌 1차 관문을 과연 이 토론토 이 선수들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김광현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 화요일 경기 7이닝 무실점, 삼진 6개, 안타는 단 3개만 허용했는데 정말 대단한 투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또 맞습니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사실 예. 지금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동료들의 뭐 도움도 있었지만 네. 사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첫 경기를 정말 잘 던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실 7이닝 더블 헤더로 치러진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온 이 불펜들이 경기를 또 이제 날려먹기도 했고 네. 또 타선의 득점 지원이 또 한 점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광현 선수가 또 승리를 챙기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러게요. 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에 타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도 정말 타이트해지고 또 예. 이제 지구 3위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가을 야구 가능성도 조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광현 선수에게 좀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이 경우 사실 말씀 주셨지만 더블 헤드라서 7이닝까지밖에 없고 1점만 내줬으면 완투 완봉승 그렇죠. 이었을 텐데 이 완봉승 메이저리그 첫 번째 완봉승 어쨌든 이제 7이닝으로만 진행되더라도 완봉승 기록은 주어지거든요. 인정되잖아요. 첫 기록이 될 뻔했는데 예. 그 한 점을 또 못 내주는 이 답답한 경기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홈런 때려줄 걸 그 생각이 들던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실력이 네. 없어서가 아니고요. 외신도 칭찬이 막 쏟아지던데요. 신인왕 후보 경기가 좀 작긴 한데요. 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인트루이스가 한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중단이 됐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한번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와서 이 누적 기록 뭐 이닝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또 예. 유력한 후보 샌디에고의 크로넨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는 이제 뭐 규정 타석도 다 채우고 이 샌디에고의 포스트 시즌에 좀 일조하고 있는 신인이기 때문에 뭐 신인왕은 그 선수가 뭐 이달의 신인상도 지난달에 탔거든요. 네. 뭐 이 선수가 탄다고 하더라도 아하. 뭐 김광현 선수가 이 신인왕 득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축구 얘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 기다리던 소식 가레스 베일,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 거의 성사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은 내일 이제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최종 사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 베일 선수가 그동안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급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9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9억. 예. 근데 이제 네. 이 베일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정말 잘했지만 이제 예. 최근에는 지단 감독과 이제 불화설도 좀 있었고 그렇죠.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하면서 이제 출전 기회를 점점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뭐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베일 선수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안 쓰면 난 남아서 매주 뭐 주급 받으면 된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직장인들의 로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일 안 하고 돈 받는. 그렇죠. 아하. 이제 본인도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 이제 친정팀의 복귀를 선택하는 것 가레스 같습니다. 베일과 손흥민 선수의 조합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M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들만 전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에서 수원 구간, 죽전휴게소에서 반포까지 특히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30km 지점까지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꽉 막힌 길 위에 계신 분들께 지금 흐르는 노래죠. 사실 민장 리포터가 전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게 스포츠 소식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날씨와 도로 상황을 좀 빠뜨렸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미안해요. 꽉 막힌 길 위에 계신 분들께 지금 흐르는 노래 G.O.D의 Friday Night 보내드립니다. 304 하나님께서 신청하고 가셨어요. 마음 풀면서 천천히 운전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안전히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뉴스 하이킥으로 만나요.
못한 밤 기분이 쌈쌈한 밤 아침부터 왠지 좋은 예감 Yeah it'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가 우리 주니어 대호응대니다 모두 나갈 준비됐니 어두워진 거리를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 G.O.D 다섯 남자는 주머니 꽉 차 시계는 안봐 멋진 자동차 거리로 나가. 나자마자 눈앞에 있던 상인의 몸이 곧바로 경직됐다. 문 밖에서는 반쯤 죽은 사람을 언급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반쯤 죽은 사람, 뭐 하는 거야? 튜돈이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칠흑색 양단 양복은 고귀하고 담백한 기질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웃지 않을 때는 온몸에서 위엄과 날카로움이 물씬 풍긴다. 눈썹과 눈매가 모두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응우엣의 눈이 금세 빛났다. 입술 모서리는 조절이 되지 않고 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타이, 오래전에 왔습니다. 새로운 스타는 이전의 성 노이에트과 똑같이 행복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을 기억하고 있던 눈썹과 눈도 즉시 이완되었다. 걱정스러운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계속 언니에게 매달리고 있다. 드레스. 그래서 일찍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비난한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고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눈가에도, 눈썹에도, 입가에도 상대방만의 부드러움과 열광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설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를 지지해주는 어머니일 뿐이지만 그녀가 악한 마음을 가진 공범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하여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죽어가는 숨을 연장하기 위해 수도원에 갇힌 그녀의 인생의 절반을 구합시다. 단지 여왕의 얼굴에 대한 존경심에서 노이에트의 눈 가장자리가 종종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차가워진 새둥지 그릇을 가리켰다. 그는 탁자 위에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신체적 부상이 있을 때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니가 새둥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비율. 치통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을 식혀보세요. 어떤